안녕하십니까. 30년간 환자분들의 건강을 돌봐온 내과 전문의 이강훈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은 음식이 실은 병의 씨앗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심정이실까요? 원하고 달콤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드셨던 과일 한 조각이 실은 우리의 간을 공격하고 관절을 무너뜨리며 당뇨병의 문을 열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고기와 술을 멀리하고 매일 과일을 챙겨 드시며 누구보다 건강 원칙을 잘 지켜오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간 수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혈당이 널뛰기를 한다면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건강의 상징이라 믿었던 과일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그동안의 믿음을 배신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과일의 두 얼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앞으로 과일을 고르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모범적인 건강 습관. 그런데 왜 지방간 진단을 받았을까? 얼마 전 저희 병원을 찾으신 76세 박은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께서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1시간씩 산책을 하고 하루만 보 이상 걷는 것을 철칙으로 삼는 분이셨습니다. 식단 역시 현미밥과 나물 반찬, 생선 위주의 단백질로 구성된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평생 술, 담배와는 담을 쌓고 살아오신 분이었죠. 그런데 정기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원장님, 저는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는데 어째서 이런 병이 생긴 걸까요? 제가 대체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제게 물으시는 어르신의 모습에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토록 모범적으로 생활하시는 분께 지방간이라니. 저 또한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자세히 되짚어보던 중 저는 한 가지 의외의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매일 식후에 빠짐없이 드시던 과일이었습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특히 텔레비전에서 달콤한 포도가 비타민도 많고 몸에 좋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똑자한 사실은 이것이 박은혜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검진 후 혈당 수치가 경계선에 있습니다. 간에 지방이 끼었네요. 관절에 염증 소견이 보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억울해하신 경험 없으십니까? 술, 담배도 안 하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 범인이 바로 우리가 건강식이라 믿고 매일 먹는 특정 과일들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과일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과일이 60세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신진대사율 저하. 젊은 시절에는 과일 속 당분을 에너지로 빠르게 태웠지만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남은 당분은 고스란히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인슐린 저항성 증가. 같은 양의 당분을 섭취해도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고 혈당은 더 높고 오래 유지됩니다. 이는 췌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간 기능의 노화. 과일의 과당을 처리하는 간이 지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처리되지 못한 과당은 간세포의 지방으로 쌓여 지방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독소 배출 능력 감소. 몸의 정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과당이 대사되며 생기는 요산과 같은 노폐물이 몸에 쌓여 관절 통증, 통풍, 이나 부종을 유발합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과일로 인한 지방간입니다. 술로 인한 지방간과 똑같은 경로로 간경화, 간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지만 별다른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합니다. 어르신의 간을 망가뜨린 설탕 폭탄의 정체. 박은혜 어르신께서 매일 드시던 과일의 양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식후 포도 한 송이, 점심 식후 망고 반 개, 저녁 식후 수박 서너 조각. 이것이 과연 문제가 될까요? 사실 어르신은 매일 설탕 12숟가락에 해당하는 과당을 섭취하고 계셨던 겁니다. 포도 한 송이, 약 300g에는 각설탕 15개, 망고 반 개에는 12개, 수박 서너 조각에는 9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식후 바로 드셨다는 점입니다. 식사로 이미 혈당이 오른 상태에서 과일의 당분이 더해지면 혈당은 그야말로 수직 상승합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과일의 종류와 섭취 방법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포도, 망고, 수박 대신 키위, 자몽, 토마토로 바꾸고 식후가 아닌 식전에 양은 절반으로 줄여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어르신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간 수치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초음파 검사에서도 지방간 소견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60세 이후 이 과일들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이 중장년층 건강에 위협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이 되는 과일 포도, 관절을 공격하는 달콤한 폭탄. 포도 한 송이를 드시며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포도의 높은 과당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전환됩니다. 이 요산 결정체가 관절에 쌓이면 칼로 베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의 원인이 됩니다. 68세 최민주님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포도를 드시다 극심한 발가락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통풍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포도를 끊고 나서야 비로소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독이 되는 과일 망고, 혈당을 폭발시키는 열대의 유혹. 당뇨 직행혈차라 불릴 만큼 망고의 당분 함량은 매우 높습니다. 반면 섬유질은 적어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72세 이서연님은 매일 망고 반 개씩을 즐겨 드시다 3개월 만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독이 되는 과일 수박, 간을 지방으로 채우는 시원한 함정. 여름철 갈증 해소에 좋은 수박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셨나요? 수박은 90% 이상이 물이지만 그만큼 당분의 흡수 속도도 번개처럼 빠릅니다. 갑자기 밀려드는 당분을 처리하지 못한 간은 이를 모두 지방으로 전환해 저장합니다. 65세 김지숙님은 여름 내내 수박을 드시다 지방간 진단을 받고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5가지. 혹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현재의 과일 섭취 습관을 즉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위험 신호 1. 아침 공복 혈당이 100mg/dl을 넘는다. 정상 99 이하. 위험 신호 2. 과일을 먹고 30분 1시간 뒤 극심한 졸음과 무기력이 몰려온다. 혈당 롤러코스터. 위험 신호 3. 체중은 그대로인데 유독 배만 볼록하게 나온다. 내장 지방. 위험 신호 4. 이유 없이 발가락이나 관절이 붉게 붓고 쑤시듯 아프다. 통풍 의심. 위험 신호 5. 가벼운 활동에도 며칠씩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 간 기능 저하. 희망은 있습니다. 독을 약으로 바꾸는 착한 과일 4가지. 과일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명하게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60세 이후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착한 과일들을 소개합니다. 착한 과일 키위. 혈당 관리와 장 건강의 해결사. 키위는 당분은 적고 개당 각설탕 3개 분량,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을 완만하게 올립니다. 특히 액티니딘 성분은 단백질 소화를 돕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변비 해결에 탁월합니다. 20년간 변비로 고생하시던 70세 오정희님은 매일 아침 키위 1개로 습관을 바꾼 뒤 3개월 만에 지긋지긋한 변비와 작별하셨습니다. 착한 과일 자몽. 지친 간을 위한 천연 정화제. 자몽의 쌉쌀한 맛을 내는 나린진 성분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지방 연소를 촉진합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69세 박성우님은 매일 자몽 4분의 1쪽을 꾸준히 드신 후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피로가 사라졌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단,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등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은 자몽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착한 과일 토마토. 혈관을 지키는 붉은 보석. 토마토는 과일이 아닌 채소로 분류될 만큼 당분이 적어 혈당 걱정이 없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 줍니다. 고혈압으로 걱정이 많으셨던 75세 윤소희님은 간식으로 드시던 수박을 방울토마토로 바꾼 뒤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어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한 과일 아보카도. 포만감을 주는 건강한 지방. 아보카도는 과일계의 혁명입니다. 당분은 거의 없고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해 포만감을 주면서도 살이 찌지 않도록 돕습니다. 저녁 식사 전 아보카도 반 개를 드시기 시작한 67세 한진우님은 6개월 만에 허리둘레가 2인치나 줄었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천, 과일 섭취 황금 원칙 5가지. 식후 즉시 섭취 금지. 식후 혈당이 최고조일 때 과일을 먹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식사 2시간 후 간식으로 혹은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저녁 8시 이후 섭취 금지. 밤늦게 먹는 과일은 소비되지 못하고 그대로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한 번에 한 종류만 여러 과일을 섞어 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당분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충분히 씹어서 드세요. 주스나 즙 형태는 피할 것.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분만 남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반드시 생과일 형태로 드세요. 여러분, 과일은 끊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저녁 식후 드시려던 수박 대신 아보카도 반 개를 드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